그리고 뭐 정치 얘기를 우리가 계속 많이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의료 대란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해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예. 지금 하는 게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여야 의정 협의체 자리에 의료계에서 참석할지가 대단히 미지수고 네. 만약에 의료계에서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면 이제 의료계라고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만 세 네. 가지 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첫 네. 번째는 의협이 있을 거고 그다음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응급실 대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공의 그룹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의대 교수 협의회 뭐 그 외에 뭐 의과 대학생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네. 뭐 의대생들의 입장은 의대 교수 협의회가 대변한다고 볼 때 세 가지 그룹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그룹이 입장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 의정 협의체 세 그룹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의원만 부른다 해도 거기서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공의 그룹은 그 결론에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여야 의정 협의체의 세 그룹의 대표를 다 부른다? 네. 결론이 안 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단 여야 정 협의체에서 네. 안을 만들어야 돼요. 여야 정협의체에서 안을 만들어라.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온 소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네. 작업해 놓은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거의 전부거든요. 나머지는 그렇죠. 뭐 한 게 없어요. 어허. 근데 여야 정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네. 여기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 분야가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니 맞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험 수가 부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의료인들이 가입하는 보험제도 네. 그리고 의료 관련 소송과 관련한 해결책을 아. 반영해서 그거에 이제 플러스 의료인들의 숫자를 확대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안을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서 네. 각 그룹별로 의견을 묻고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룹은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그룹은 네. 일단 계속 합의안을 만들어서 여기 합의안에 동의하는 그룹부터 같이 하면서 세를 불리고 네. 나머지 그룹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네요. 사실은 예. 추석 전에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건 쉽지 않아 저는 보이네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뭐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 어떻게 할 거니 이거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네. 뭐 복지부 장차관이 물러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프로세스 언급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나경원 의원조차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사 문제를 얘기하던데 아니 근데 여권에서도 그거는 이거는 일단 예. 의료계와의 대화를 그게 뭐 세 그룹을 나눠서 시작하든 통으로 묶어서 시작을 하든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네. 의대 정원 당장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선발하는 의대생의 숫자를 2,000명을 늘린다는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밀어붙여 갖고 네. 1,500명 이상을 당장 이번에 더 뽑기로 해 놨어요. 그렇죠. 일단 뭐 접수도 지금 하고 모집 있습니다. 요강은 다 발표가 하고 수시 모집하고 접수도 하고 있어요. 참. 그러면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사실은 여권 내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그럼 누굽니까? 아니 책임이 제일 큰 분은 명확하죠. 용산에 있는 분. 근데 예. 우리나라 헌법 제도상 예. 그분을 경질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바로 이렇게 예. 다른 사람을 교체할 아, 수는 아.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그러니 바꿀 수 없으니. 예. 이 사태에 대한 음. 책임이 있다는 최소한의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아하. 단서로서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하. 벼슬 낮은 사람이 희생당해야지. 아니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잘못한 거 있죠. 순수한 희생자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면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자극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서툴렀지 매번 내놓는 얘기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맞아요. 안만 예, 계속 예, 내놨던 거 아니에요. 뭐 처벌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제일 큰 책임자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책임이 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질해도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그럴 그렇죠. 그때 때 책임지고.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그렇게 음. 높은 벼슬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언급하신 그 얘기, 그 논리 때문에 장차관 물러나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인정되는 셈이니까 오히려 더 경제 안 하고 버틸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잘못했으면 인정은 해야죠 최소한. 그래서 이게 격차 간극이 커서 이게 걱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추석 연휴 때 이 병원 어떡하냐, 응급실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14일부터 18일 추석 연휴에 병원, 의원, 약국 이용할 때 30% 50%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돈도 더 많이 내래요. 야, 이거 국민들 병원 오지 마라, 아프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네. 아파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뭐 의료인도 없고 네. 오시면 해결 안 되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참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의사 출신의 이주영 의원도 생선전 조심하라고, 먹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아니 근데 또 아프지 말라고. 명절 때 생선 많이 파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생선전 먹어야 되는데 조심해서 드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뭐 발초도 해야 되고 할 건 그럼요. 많은데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건강,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야 의정 이 협의체 얘기를 했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교수는 대표연설에서 제안을 했고, 이틀 뒤에 한동훈 대표가 그 뭐 따라왔다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뭐 누가 얘기를 먼저 그걸 떠나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이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발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네. 지금 상황에 있어서 최대 수혜자는 한동훈 대표죠. 일단은 왜냐하면 네. 지금 이런 의료 대란 아니면 당장 뭐 의대 정원 문제가 네. 없었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할 내용이 뭐였어요?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3자 맞아요, 추천안 맞아요. 낸다고 그랬잖아요. 왜 덮였네, 안 이게. 내세요? 예. 그거잖아요. 그 얘기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의 최대 수혜자는 한동훈 대표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네. 의대 정원 문제를 당장 이제 이번에 뽑을 학생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만났을 때도 네.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한 화두를 일부러 세게 강조를 한 거죠. 야, 그 또 그런 노림수가 있었네. 그럼요. 그래서 그 얘기 싹 사라졌잖아요. 제3자 추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그렇네요. 얘기가. 그거 계속 물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추천, 뭐 비토권이 담겨 있겠죠, 야권에. 이제 그 안은 또 법사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한동훈 대표한테 계속 물어볼 텐데, 여야 의정 이 협의체 얘기 오늘도 뭐 그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정부 안을 이제 까고 자기가 또 뭔가 중심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건 좀 불쾌할 것 같기도 한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그 네. 한동훈 대표는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는 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뭐랄까요? 이제 진짜 정치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때는 조금 뭐 셀카 찍느냐고 정신 없어 네. 보였고 뭐 그거 외에는 별로 뭘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예. 어떤 의료 대란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다다를 상황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부담은 확 지워버리고 본인이 중심에 서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확실하게 해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호재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성과를 내고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면서 야당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한테는 플러스가 되고. 아우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그래요. 아니, 물론 이게 의료 대란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네. 누구의 정치적 유불리에 그렇죠. 따라서 결정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랄까요? 그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여당 대표, 네. 당내 기반이 취약한 여당 대표에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아 보여요. 그래요.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계속 뭐 격노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밥 먹는 자리에도 안 부르고 점점 기분 나쁘죠. 점점 기분 나쁘게 되고. 아니 그런데 예. 그 밥 먹는 자리에 이렇게 안 부른 게 예.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뺐어.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적어도 용산 식구파의 일원은 아닌 거가 증명된 거잖아요. 용산 식구파는 아니야. 왜냐면 밥 먹을 때 빼니까.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손해예요? 아하. 제가 보기에는 용산 식구파의 일원으로 국민들께 인식되는 게 왕창 손해지. 지금에서는 야, 뭐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결국 1일 3회로 1인당 작성 횟수를 또 제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서로 지지층이 다른 당원들끼리 또 많이 싸우고 있나 봐요. 분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럼 개혁신당 입장에서 좀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좋고 나쁘고는 없고요. 예. 그래요. 네, 분화가 글쎄, 일어나고 있다. 계속 뭐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확실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게 한동훈 대표는 유리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네. 커리어가 너무 겹쳐서 검사. 예, 뭐 거의 평생을 검사만 하다가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온 커리어 네. 그리고 뭐 검찰에 있을 때도 수사한 사건 그게 무슨 국정농단 사건 수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한범처럼 일한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겹치는 이미지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그게 싫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응원 그룹이 이렇게 화합할 일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 서로 잘 지내자. 힘을 합쳐서 뭘 하자. 힘을 합치면 일단 안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해요. 어느 한쪽은 절대로 합치면 안 돼. 그러게요. 될 일도 안 돼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추석 민심, 추석 밥상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